자, 간밤 미국 시장에서는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음성인식 서비스 기반의 회사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음성인식 서비스 기술 이용하세요? 저는 애플을 쓰는데, 시리아 피디님께 전화 좀 걸어줘. 하이 빅스비, 오늘 아침 6시에 알람을 좀 맞춰줘. 라는 것 말이죠.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동안 AI 기술이 앞으로 시장 혁신을 이끌 것이다. 특히 의료형 부분에서 AI 기술 도입이 시급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의료형 MS 클라우드에 이 서비스가 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이름은 뉘앙스인데요. 92년부터 시작한 이 회사는 음성 이메일, 고객 서비스 전화와 같은 툴을 만들고 기록하는 업체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뿐 아니라 애플도 이 회사 인수에 그동안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18조 원에 인수하겠다고 결심을 한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도 음성인식 기술 기반의 회사들이 주식시장에 꽤 상장이 돼 있죠. 관련 회사들 오늘 좀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미국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주식시장에 상장된다는 이슈 또한 간밤에 글로벌 시장을 들썩였습니다. 가치가요, 무려 100조 원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이 회사의 가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건데요. IPO를 거치지 않고 주식시장에 직상장한다고 합니다. 형님이 간다고 하니까 이 뒤따라서 암호화폐 회사들이 줄줄이 주식시장에 상장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추종하는 ETF 또한 주식시장에 상장된다면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도입하는 것 아니냐, 주류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어젯밤 글로벌 시장을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가 나스닥에 상장한다고 해서 두나무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주식시장에 최근에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자, 이런 암호화폐 흐름, 거품일까요? 아니면 정말 주류로 편입을 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현대차와 삼성의 불편한 관계가 이제 완전히 끝난 걸까요? 삼성이 92년도에 자동차 산업에 진출을 하면서 이 두 회사가 굉장히 사이가 좀 어색했었는데 삼성 SDI가 현대차와 기아에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금까지 파우치형 배터리를 계속 써왔었죠. SK이노베이션과 LG 에너지 솔루션으로부터 이 배터리를 받아왔었는데 삼성 SDI가 원통형 배터리 크기를 크게 하고 밀도를 높여서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에 납품을 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배터리를 교환하는 걸로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전기차 산업까지 계속해서 같이 하게 되지 않을까? 이것이 신호탄을 알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이브리드카를 시작으로 앞으로 미래차를 계속해서 함께 협업을 구축하는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한번 지켜보십시오. 철강, 조선, 방산, 우리 시장의 제조업을 이끌었던 주도 산업들이죠. 탄소를 배출해 나가면서 성장이 불가피했던 산업들인데 이제는 이런 회사들도 친환경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구체적인 뉴스들이 요즘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어서 관심입니다. 특히 포스코와 같은 경우에는 이 수소 분야의 경쟁이 치열한데 여기에서 수소 환원제철 기술 개발을 본격화하겠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탄소 부분에서 매출 30조로 올리겠다는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전 업종을 수소 생태계를 구축해서 10년 내에 수소 부문에서 1위 기업을 기록하겠다라는 계획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ESG와 연계해서 미래 신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기업은 앞으로는 도태될 수밖에 없겠죠. 이 탄소 부문뿐만 아니라 AI나 우주 등 미래 사업에도 공들이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한화 그리고 카이 같은 경우에는 방산업계 최초로 우주 신사업에 진출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앞서 철강 회사들이 탄소 중립을 본격적으로 선언하고 포스코가 여기 앞장서겠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실적 또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도 저희 단골 손님으로 철강 업계 얘기를 내놓고 있는데 포스코가 실적을 내놨죠. 잠정 실적이 나왔습니다. 1분기 이익이 120%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작년에 경기가 워낙 안 좋았고 철강 업황도 안 좋아서 거의 바닥을 찍었었는데 이 정도면 V자 반등으로 급격하게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현대제철도 7년 만에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 동국제강도 1분기 영업이익이 약 40%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철강 업황 전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이 철강을 받아 쓰는 중소업체들은 공급을 줄이고 가격은 계속해서 높여서 중소기업만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힘든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요. 이런 부분도 흘려듣지 말아야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저희 요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코로나 백신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 주식들이 주식시장에서 흐름이 좋은데요.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서울에 상생 방역을 추진하겠다면서 자가 진단키트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언급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노래 연습장,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방이라고 부르는 곳에도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시범 도입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고 있어서요. 주식시장에서 주춤했었던 코로나19와 관련한 백신, 진단키트 관련 주식들 예의주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증권사 객장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고 있을지 들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주목하십니까? 네, SK이노베이션이 전일 11.97% 상승한 26만 6,500원으로 마감했는데요. 그제 일요일에 있었던 그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배터리 분쟁을 마무리한 것이 상승의 원인이었습니다. SK와 LG의 배터리 분쟁 해소는 SK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업종 전체를 상승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는데요. 소재, 장비 업체를 포함해서 2차 전지 섹터 지수가 3.8% 동반 상승했습니다. 이번 극적 합의 도출로 SK로서는 사업 자체를 접어야 할지도 모르는 리스크를 해소할 수가 있고 LG는 소송 장기화에 따른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데 사실 SK이노베이션 1공장이 이미 지어졌고요. 그리고 2공장 건설 중인 그리고 미국 조지아주 경제 상황과 미국 내 생산한 전기차 배터리를 확보해야 하는 미국 완성차 재료들사의 그런 입장 등을 고려해 봤을 때 미국이 좀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 중재를 했기 때문에 미국이 좀 승리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지만 정치권의 강제적인 개입 없이 조기에 잘 마무리되는 것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합의 금액인 현금 1조 원 그리고 더해서 로열티 1조 원 합계 2조 원도 SK이노베이션으로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인데요. 페루 강산 매각 대금과 향후 다음 달 예정된 자회사 SKI 테크놀로지 구주 매출 그리고 루브리컨트 지분 매각 대금이 토탈 4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일회성 비용인 1조 원을 지불하고도 나머지는 배터리 사업에 투자 여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향후 SK이노베이션의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상장 예정인 자회사 SKI 테크놀로지의 분리막 가치가 얼마나 확대될 것인가와 배터리 사업에서의 손익분기점 도달 시기가 얼마나 빨리 도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이는데요. 이 중에서 자회사 SKI 테크놀로지의 경우 다음 달 기업 공개가 있는데 희망 공모가 밴드 상한선인 10만 5천 원을 적용할 경우 시가총액이 7조 4,800억 원에 달하지만 일부 증권사에서는 14조 원 가치도 좀 추정하고 있는 만큼 향후 SKI 테크놀로지 가치 평가가 SK이노베이션의 단기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SK이노베이션의 경우 배터리 악재로 좀 가려져 있던 1분기 실적에 대한 관심도 좀 나타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최근 일부 증권사 리포트에 따르면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3,800억 원 이상 가능해서 현재 컨센서스인 2,400억보다 60% 가까이 더 잘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실제 1분기 실적이 잘 나온다면 올해 전체 이익 전망도 상향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른 수급 개선 및 주가 반등도 가능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수급 상황만 놓고 본다면 치열한 매매 공방이 각 투자자별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뚜렷한 그런 순매수 주체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자급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배터리 완성 업체에 대한 그런 투자 메리트가 예전만 못해졌기 때문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순매를 했던 기관 및 외국인의 수급 개선 여부가 일단 단기 주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일단 주가는 1분기 실적 그리고 향후 있을 SKI 테크놀로지의 그런 IPO를 맞춰서 단기적으로는 주가는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LG와 SK가 극적인 합의를 한 이후에 관련 주가들의 흐름이 좋았는데 특히 SK이노베이션이 어제 두 자릿수로 업종 상승을 이끌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대감들이 이미 지금 빠르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좀 관심을 신규로 가지기에는 이미 주가가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최근 주가의 특징, 그 주식시장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상당히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자회사의 그런 IPO를 앞둔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2차 전지 안에서도 나름대로 그나마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탑픽으로 뽑을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이슈뿐 아니라 자회사의 IPO 이슈, 상장 이슈에 따른 주가 재평가 기대된다는 이야기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